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기의 곽지영입니다.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2월 26일 토요일에 있었던 서울시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그동안 한동안 달려오셨을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 하루 이틀 좀 푹 쉬시고요. 책도 보지 마시고 푹 쉬고 난 다음에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 강의가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 시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국가직과 그리고 지방직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험의 결과가 좋지 못하면은 많이 흔들려서 국가직에 대해서도 또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험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합격할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에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짓을 해가지고 성적을 어마무지하게 끌어올려서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그 누구도 알기 힘들어요. 나는 아주 좋은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뭐 야 씨 너 나 뒷담화 깠다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세상입니다. 알 수 없어요.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 보는 국가직 4월 2일 그리고 지방직 시험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네네. 자,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시험 보는 게 처음이었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를 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낀 바가 많았을 거니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해서 잘 봐야 하니까 우리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기운을 끌어모아서 한번 조금만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는 뭐 할 건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신 출제자 분들께 또 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가 이쪽 바닥에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20년 넘게 강당에 서서 수험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수험생들이 어린 수험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성인분들도 지금 제가 성인 시장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뭐 그쵸 이제 많은 문제들을 또 만들기도 했고 또 많은 공부를 좀 나름 한 사람이긴 합니다. 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겠죠. 우선 이쪽 바닥에 들어와서 여기 바닥이란 공무원 시험 시장에 제가 들어와서 그동안 이 수험생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만드신 이제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일단 리스펙트를 제가 표한다고 수험생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진짜 천재들이시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소수분들이실 건데 이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천재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기출문제풀이라는 강좌가 있거든요. 그걸 할 때도 제가 엄청난 리스펙트를 표했습니다만 사실 그 어제의 문제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들고 문제를 쭉쭉쭉 풀어가고 또 분석도 하고 문장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을까를 제가 또 출처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에 대한 큰 퀘스천 마크가 있기는 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지 못하고가 이분들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국가직 시험과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문제를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설득하고자 합니다. 설득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보셔서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에는 좀 더 나은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너무 문제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펙트를 표했던 사람으로서요. 네, 이게 뭔가가 이번에는 좀 뭔가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잘 모릅니다만, 네, 좀. 이번 강의가 물론 수험생들을 위해서 찍는 강의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나은 문제를 지금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문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크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험생분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단 구구절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총평이에요. 문제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지금까지의 패턴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우선 문법 문제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휘 문제가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어휘가 한 페이지로, 이게 실제 시험지인데요. 시험지를 보시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아래로 내려오면 한 컬럼이죠. 한 컬럼이 어휘 문제로 쭉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휘 문제 자체가 어때요? 난이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쉽죠. 엄청 쉽게 나왔습니다. 원래 서울시 문제라고 하면은 서울시 그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좀 개성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거에 이제 서울시 문제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로 어휘 문제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패턴이 일단 작년에도 좀 보이긴 했죠. 작년에도 어휘 문제가 어땠죠? 좀 쉽네? 네, 그래서 너무 쉬웠어요. 공부를 저희가 지금 그동안 있었던 기출 어휘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는 동의어들을 정리할 때도 혹여나하는 마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것들까지 묶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들을 보시고 행복하게 정답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알아야 하는, 네,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휘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풀면서 모르는 게 있었다. 네, 아니면은 아는 건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은 어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들이 쉬웠기 때문에 제 책에는 당연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막 적중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단어들입니다. 알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쌤들이 다 적중하지 아니, 보세요, 여러분. famous가 들어가. 그리고 어디 갔어? 동의어. renown이 들어가잖아. 이걸 가지고 적중 이럴 일이 이게 모든 독해 어딘가 지문에 있을 법한 단어들인데, 그죠? 네. 자,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알겠죠? 자, 그럼 생활영어는 어땠는가? 생활영어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었는데 하나예요, 하나. 원래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짧은 dialogue도 있지만 긴 dialogue에 fill in the blanks. fill in the blanks. 블랭크를 뚫어놓고 여기에 적절한 표현을 집어넣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에게 요것만 짠 하고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제가 생활 영어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면 막판에 쌤 생활 영어 어떻게 해요? 제가 생활 영어 풀 때마다 점수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쌤들의 동영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생활 영어가 어렵다고 당신들이 느낀다. 하지만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그러한 관용적 표현들이 2년,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2년에 또는 3년에 한 번씩 간혹 나온다. 자, 그러니까 생활영어에서 여러분이 다른 쌤들이 만든 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에서 만든 그 생활영어에 미국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관용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It's raining like cats and dogs라는 표현을 제가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raining like cats and dogs. 직역하면은 개 또는 강아지처럼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생활 영어는 무조건 맞추게 된다. 이건 뭐 그 패턴은 그대로 일단 지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봤을 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네. 가벼워요. 그러니까 봐봐. 1번부터 6번까지 신나게 푸는 거야. 공부 좀 했으면은 그죠? 막 엄청 빡시게도 아니야. 그동안 공부 좀 깨작깨작 했으면은 1번부터 6번까지 가볍게 갑니다. 자, 가볍게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법에서 합니다. 왜? 저도 했으니까. 자, 문법 문제는 5개로 구성이 됩니다. 7번, 8번, 9번. 3개죠. 그리고 10번 그리고 11번까지 총 5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보시면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느냐. 문장형 3개 쪼로록 있고 그 다음에 밑줄형으로 2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 총 몇 개? 총 5개예요. 영장 문제가 좀 이슈가 좀 있고 밑줄형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난이도가 상당히 가벼워요. 알겠죠? 네, 가벼워서 좀 훈련했다. 그러면 안 틀려요. 틀릴 수가 없는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쌤 저는 틀렸는데요. 아하 그러셨군요. 만약에 지금 마지막 문법에서 10번과 11번 문제를 풀었는데 좀 난이도가 있어 까다로웠다라고 느끼셨다면 그러면 공부가 더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놓쳤다면은 문법 포인트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훈련이 부족한 건가?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건 혹시 아닌가? 자, 뭐이지? 라는 거를 좀 잘 잡아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12번부터 끝까지는 독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몇 개겠어요? 5개 어휘로 빠지고 하나 생활 영어고 5개가 문법 문제였으니까 9개가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거죠. 그죠? 네. 이 9개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뭐 어색한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밑줄형에서 흐름에서 무관한 문장 요지가 뒤에 나오고 일치브리치의 뭐 연결사 문제 순서 배열의 유형들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는 무슨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휘가 상당히 쉬웠고 생활 영어가 상당히 쉬웠고 문법 문제 5개 중에서 밑줄형으로 나온 2개는 상당히 쉬웠어요. 그렇죠. 왜냐면 밑줄형에서는 문제가 나풀기가 힘들거든요. 뭐 단락도 있고 문맥에 주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장형에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요. 자, 그래서 3개는 여러분의 탓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전 듭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평이하게 나왔다. 자, 그런데 몇 개 같은 경우는요 까다롭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은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단락 발췌를 하는데 이 블랭크에 대한 단서가 분명히 어디 앞이나 중간이나 여러 번 단락 내에서 언급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거는 빼박이다. 이 블랭크의 정답은 이건 빼박이다.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왜 잘 만들었냐? 이게 저건가? 하고 깔끔하게 안 떨어지면은요. 일단 그렇게 좀 만든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문제를 내가 맞췄나 틀렸나를 제 해설 들으시면서 확인하세요. 그랬으면은 정말 해석을 잘해서 이것 때문에 나머지는 안 되고 이거일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는 풀 수 있긴 했어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독해 부분에서 살짝 까다롭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럼 어때요? 어휘 정말 쉬웠다. 생활영어 너무 쉬웠다. 문법 밑줄형 겁나 쉬웠다. 결국 변별력은 7번, 8번 이 2개에서 났을 거고요. 네, 7번, 8번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7번, 8번인 거고 독해 같은 경우도 나머지는 다 평이하고 괜찮았으나 마지막 20번이 좀 까다롭긴 했어요. 근데 정답은
맞출 수는 있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깔끔하게 내셨던 출제자분들의 성향에서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총평 여기까지고 아, 그랬구나. 내가 뭘 틀렸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 나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이제 앞으로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쉬워요. renowned 봐봐. famous, 유명한이란 뜻이에요. 1번, 바로 눈에 들어와요. 자, 그리고 intrepid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intrepid, 용감무쌍한 이란 뜻을 가져요. early, 초기에, 초창기에, notorious는 악명 높은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빡빡빡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다음 2번에 보세요. 2번에 1번 뭡니까? loquacious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다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sluggish 뭐예요? 느릿느릿한, 부진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placid 같은 경우는 뭐죠? 차분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4번에 perspicuous는 명쾌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밑줄 쫙 lucid 보고 바로 몇 번? 4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다음. 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abolish가 나오죠. abolish라는 것은 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accumulate, 축적하다, 쌓다. 3번 diminish, 줄어들다. 4번 isolate, 고립시키다, 격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뜻은 됐고 우선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people, 사람들은 need, 필요합니다. 스킬을 blank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킬은 in their jobs, 그들의 일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be competitive,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에서의 스킬을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accumulate,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모을 필요가 있겠다가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엄청 가벼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전혀 무리 없이 너무 행복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4번에 볼 건데요. 4번, 1번의 absence. 뭐예요, 이것도? 이것도 너무 쉬워. 부재, 결핍. 2번은 어때요? decision, 의사 결정이죠. 그죠? 결정. 3번의 exposure, 노출이고요. 4번의 selection, 선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Manhattan has been compelled to expand skyward because of 일단 끌어서 skyward에서 먼저 한번 보죠. 맨하튼 같은 경우는 has been compelled 뭐에 왔다? compelled가 강요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어요. 강요를 당했습니다. to expand, 성장하라고. 그것도 expand skyward라고 되어 있어요. skyward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맨하튼은 하늘을 향해서 확장하게끔 강요를 당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계속 볼게요. Because of the blank of any other direction in which to grow. 무엇 때문이냐면 blank 때문이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로밖에 성장을 할 수 없었다. This, more than any other thing, is responsible for its physical majesty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물리적인 위험에, 위풍당당함에 책임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로밖에 위로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는 지금 한번 추측을 해보면 뭘 얘기하는 걸까? 건물을 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옆으로 넓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독해 문제가 아닌데 블랭크의 단어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블랭크 뒤를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앞과 뒤를 보면
compelled to expand skyward가 나오고 그리고 any other direction in which to grow라고 나오는 이 두 개 부분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없었기에 위로밖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니까 블랭크에는 다른 방향으로의 성장의 여지에 대한 부재. 이게 맞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로 향하는 발전이라는 게 좀 추측을 한번 해보면 문맥이 없기 때문에 뭐 건물을 위로 쭉쭉쭉 계속 높이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자, 문맥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정확하게는 의미를 잡아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를 한번 볼게요. 5번입니다. 5번에 1번 citation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citation은 인용입니다. 인용. 자, 그리고 2번째 presentation 발표죠. 되게 가볍죠. modification 뭐예요? 수정이죠. 자, 그리고 plagiarism은 뭘까요? 표절입니다. 충분히 독해 지문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단어여서 가볍게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블랭크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Blank is someone else's exact words or ideas in your writ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랭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정확한 그 표현이나 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in your writing, 당신의 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블랭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너의 종이 위에다가 써놨다는 거, 네 글 안에 있대요. 표절인 거예요. 계속 and not naming the original writer or book, magazine, video, podcast or website where you found them. 그리고 근데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대로 내가 따왔어요. double quotation 박았어요. 내 라이팅에. 그런데 나는 이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출처를 남기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 여기서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그런데 뒤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줘요. Not naming. 그런데 언급을 하지 않는 거다. 명시하지 않는 거다. The original writer. 원래 그거를 쓴 사람을, 작가를 또는 책이나 잡지나 비디오나 팟캐스트나 웹사이트를 당신이 그 문구를 찾아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plagiarism이죠. 1번인가 4번인가의 기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not naming the original writer or book, magazine부터 시작해서 where you found them 이 내용 때문에 citation이 아니고 plagiarism이 되는 거예요. 엄청 쉽게 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였기 때문에 어휘까지는 여러분이 가볍게 풀 수 있었다. 생활영어는 어땠는가? 생활영어도 한번 봐봐요. 1번부터 보죠. 1번에 I need to ask you to do me a favor.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해야겠어. 그러자 Sure thing. What is it? 그래. 뭔데? 너무 쉽죠? 자, 2번째. I'm afraid I have to close my account. 좀 안타깝게도 제 계좌를 닫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없애겠다는 얘기죠. Okay, please fill out this form.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없애겠다. 자, 그러면 이거 형식 문서 작성하시라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form이라는 게 문서죠. 그러니까 뭐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3번. That was a beautiful wedding. 너무 아름다운 웨딩이었어요. I'll say, I agree with you.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게 말이야. And the wedding couple looks so right for each other. 여기서 right라는 것은 적합한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커플이 서로에게 너무나도 적합하더라고. 다시 말해 둘이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3번도 no problem. 4번에 볼게요. I bought this jacket last Monday. 지난 월요일에 이 자켓을 샀어요. And already the zipper was broken. 근데 벌써 지퍼가 고장났어요. I'd like a refund.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Okay, I'll fix the zipper. 알겠어요. 제가 지퍼 고쳐드릴게요. 이러면은 고객님 입장에서 내 말이 무시된 것 같잖아요. 나는 네가 내 지퍼를 고쳐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I want a refund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죠. 네, according to our policy, 우리의 정책에 따르면은 refund for this matter 또는 when we are not sure that whether you broke it or not, 당신의 고장을 냈는지 못 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리펀드가 불가하니 지퍼 같은 경우는 교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I want a refund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죠. 근데 완전히 멍멍이 무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퍼 고쳐드릴게요.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충분히 4번이라는 게 눈에 훅 들어와요. 특히나 또 마지막이야. 위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오류가 전혀 없잖아요. 엄청 쉬워요. 그죠? 요 정도 출제가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문법으로 갈 거예요. 7번에 1번과 그리고 7번에 3번 같은 경우에 1번이 맞나? 1번이 아니었네요. 1번이 아니었고 볼까요? 일단은 제가 한번 1번이 맞나? 잠시만요. 1번은 아니었네요. 자, 7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나머지 3개 다 오류가 있고 하나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The poverty rate i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which family income falls below an absolute level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자. 여기까지 먼저 보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먼저 봐야죠. The poverty rate i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첫 번째 여기 절은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소리 여러분. 네, 첫 번째 문장은 The poverty rate is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정의를 해주고 있죠. Poverty rate는 바로 주격보의 명사구이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오류를 딱히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주어 동사 스위치 해봤자 rate는 단수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하 출제 포인트 얘구나 하고 잡아내셨어야 해요. which가 보이면 뭘 의심합니까? 관계 대명사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지금까지 관계 대명사 vs 관계 부사를 포인트로 잡았어요. 그러면 which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뒤절을 보고 완전한 절인가 불완전한 절인가를 잡아내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뒤를 봐요. Family income falls. falls 자동사 줬어요. Below an absolute level. 전치사구 줬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주어 동사를 딱 보니까 완전한 절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절이 있는데 which가 올 수 있다? 안 되죠. 자, 그러니 여기는 관계 부사가 돼야 돼. 이게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야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에서 나 요거만 낼 거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고 그 포인트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this is good. 자, 근데 이번에 볼게요. Not surprisingly 당연하게도 any college graduate would rather enter the labor force in a year of economic expansion than in a year of economic contraction.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은 not surprisingly에서 볼 거 없고 any college graduate 스위칭가 했는데 조동사를 주네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조동사로 넘어가니까 딱 뭐가 보여요? would rather 딱 나오네. 자, 그러면 뭐예요? would rather A than B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A하고 B하고의 병렬, 구조 이거 잡아내야죠. 그죠?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병렬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한번 보니까 The labor force in a year of economic expansion then 이렇게 나와요. 병렬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잘 들어요. Any college graduate would rather enter the labor force in a year of economic expansion than any college graduate would enter the labor force in a year of economic contraction.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겹치는 부분을 굳이 반복해서 쓰지 않잖아요. 특히 병렬 구조일 때 모든 단어가 겹치면은 그 단어들 어떻게 해요? 다 생략시키잖아요. 다. 자, 그러니까 다른 뭐만 전치사구, 부사구만 남게 된 거죠. 어때요? 완벽해요. 완벽한 거야.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에 볼게요. 3번에. 자, 3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3번이 문제가 되는데 볼게요.
It is hard that people pick up a newspaper without seeing some newly reported statistic about the economy. 이 3번에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구조를 잡아내려고 해요. 그랬으면은 안 보여요. 알겠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원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저를 보실 때 당신은 강사니까, 당신은 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장의를 잘할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저도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았으면 하고, 아니 만점 받았으면 하고, 이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요. 내가 만점을 막 못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고득점 받아야 된다고 막 여러분한테 막 짤짤 해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원하는 바는 똑같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해석을 하면서 문장을 봐줘야 돼요. 해석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해석을 안 하고 구조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생 가짜 주어고 대대하는 진짜 주어다. 괜찮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잘 들어보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pick up a newspaper, 신문을 집어든다. Without seeing some. 자, 이거 여기서 이런 게 눈에 들어야 돼요. People pick up a newspaper without ing. 뭐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eople pick up a newspaper without seeing some newly reported statistic about the economy는 새로운 사람들이 신문을 집어든다. 뭐 없이 새롭게 보고가 되어지는 경제에 대한 어떤 통계치를 보는 것 없이 신문을 집어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전체가. 자,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통계를 보는 것 없이 사람들이 신문을 집어든다는 is hard. 그렇게 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디아가 hard 또는 easy일 수는 없다. 이거 이해될까요? 해석을 차분히 해보셨으면은 that 이하가 hard 하거나 easy 할 수는 없다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려는 것은 쉽다, 어렵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렵대. 또는 누군가가 뭘 하려고 했는데 뭐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쉽대. 이렇게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네, 쉽네라고는 정의할 수가 있지만 대절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대절이 어렵고 쉬워요?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어렵거나 쉽게 느껴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 문장이 이상하다라는 게 확 와닿게 되죠. 자, 그런데 it 가짜 주어, 대디야 진짜 주어라고 딱 우리가 보고 그 명사절의 접속사 대때는 완전한 절이 쓰이기 때문에 people 주어고 pick up 삼형식 타동사의 뒤 뉴스페이퍼 목적어다라고만 잡아댔다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이거를 문법 포인트를 잡아내게 되는데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수로 펼쳐지게 될 수 있어요. 3번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출제 방향에서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의 여지가, 고쳐질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포인트로 줬던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아마 여기에 의도는 이게 아닐까 해요. 뭐냐면 이거죠. It is hard for people to pick up a newspaper. 이렇게 바꾸고자 했던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it is hard that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내가 바꿔야 될까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it 대시 오류가 있을 때 it 가짜 주어의 to 이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패턴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예시들이 출제됐던 것으로는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3번을 딱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었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저처럼 접근하는 해석을 먼저 하는 영어의 힘이 되게 강해서 해석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수험생이라면
잡아냈을 것이다. 네. 자, 4번에 볼게요. 4번도 한번 보죠. 4번에 despite가 딱 들어가죠. 네, despite 뒤에는 절대 주어 플러스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저랑 계속 연습을 했다시피 접속사 vs 전치사로 문법 포인트를 잡아냈으면 그러면 얘는 빨리 잡아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얘를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although the growth is continued in average income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어민들이 쓰냐? 그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no 그렇게 쓰지 않죠. 그렇죠? 네. 어색한 표현입니다. usage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출처를 한번 찾아보니까 뭐 다른 방식대로 나오는데 이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Despite the increase, despite the growth in average income 이런 식으로 가든지 Despite the continued growth in average income 이렇게 가는 게 원래의 그 문장에서 이제 발췌를 했던 문장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Despite the continued growth in average income.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 despite the continued growth in average income이라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힘들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어쨌든 문제는 충분히 풀 수는 있었다. 자, 근데 더 넘어가서요. 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1번 볼게요. With nothing left, she would have to cling to that which had robbed her. 자, 8번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그 출제자 분들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인 거예요. 뭐 7번도 물론 그랬지만 막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7번에서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좀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8번 같은 경우는 1번하고 3번이 1930년도에 쓰여진 그 소설책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오셨어요. 출제자분께서.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은 1930년이면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글은 지금의 패턴과 지금의 현대의 영어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죠? 자, 가령 3번 같은 경우에 alive, she had been a tradition, a duty, and a care. 그래서 alive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상당히 archaic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누가 요즘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냐 이거죠. 안 쓰죠. 자, 근데 물론 문법적으로 따져서 이거를 왜 냈을까를 뭐 alive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올드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3번에 she had been의 과거 완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원래 출처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인공 여자가 있거든요. 이 주인공 여자가 첫 번째 문장이 죽었다로 시작합니다. 지금 그 에밀리일 거예요. 에밀리가 죽었다로 시작을 해요. 원문에 보면은 에밀리가 죽었다 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밀리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시제들이 다 과거 완료인 거예요. 다. 그럼요. 거기는 과거 완료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절이 뭐 성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주인공인 에밀리 died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 이전에 그녀의 동작들을 설명하니까 과거 완료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 없이 과거 완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과거 완료는 과거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지 그거보다 이전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Alive, she had been a tradition, a duty, and a care. 살아 있었을 때 그녀는 전통이었고 뭐 듀티였고 그리고 케어라는 거를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도입 부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다시 1번으로 들어가 봐요. 자, 1번은 또 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박아놨을까? 한번 같이 볼게요. with nothing left.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with nothing left. with 구문이죠. with 구문이 나오게 되면은 목적격 보호 자리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과거 분사가 맞을까? 아니면은 현재 분사가 맞을까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 둘의 관계는 능동이 아닌 수동이다. 자, 그래서 left라는 과거 분사에 쓰이면은 오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with 구문의 목적격 보호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될 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 전치사, 구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전치사구나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가 있을 수 없고 현분이나 과분이 들어갔을 때 태가 출제 포인트로 잡히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포인트로 잡혔고, 자 뒤에 보니까 she would have to cling to that which had robbed her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1930년도에 쓰여졌던 바로 그 책에서 발췌가 된 거예요. 그녀는 would have to cling to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had robbed 무언가를 앗아갔대요. 그러면 which의 선행사는 대시됩니다. 자,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robb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 주체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건 1930년도에 쓰여진 건데 이 위치를 딱 보게 되고 선행사가 대시고 그러면 그 무언가가 사람이 아닌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시라고 나오죠? 그죠? 네, 사람을 어떻게 대시라고 지칭을 해요? 이 대신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는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그거 야 저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맥을 못 보니까 대시를 보면 당연히 사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would have robbed her 그녀로부터 무언가를 갈취를 해갔대. 그러면 이걸 딱 보게 되면 사물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갈취를 해가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훈련이 엄청나게 되는 수험생은 이걸 보고 무슨 뭐 회사인가? 어떤 시스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 정도 여지는 있는데 막 엄청나게 단련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딱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사물이 사람으로부터 럽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상해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런데 막상 이 소설에서 발췌를 해온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1930년대 그 소설 이 대상이 아빠예요. 아빠를 대시라고 처리를 해요. 그것도 1930년대 글이니까 아빠를 dad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archaic합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쵸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1번에 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rob을 보게 되면은 rob A of B를 다들 떠올려요. rob A of B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I robbed her 이라고 쓸 수 있어요. 네. 꼭 I robbed her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rob을 봤을 때 of가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를. 자, 두 번째 볼까요? Send her word to have her place cleaned up. 포인트 2개예요. 첫 번째 word 요거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word는 뭐예요, 여러분? 말이에요, 말. 자, 그래서 전달하세요 그녀의 말을 to 뭐 하도록 그녀의 장소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도록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이라고 할 때 우리가 word라고 써요. 꼭 관사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word라고 얘기를 합니다. Send my word 이렇게요. 그리고 word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은 표현이란 말이 또 돼버려요. 자, 그러니까 word를 딱 봤을 때 관사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s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No, 이게 이제 여기에서 헷갈렸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have her place cleaned up 같은 경우는요. 오형식이 적용이 된 거죠. 그죠? 사역동사. 그래서 오형식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따져야 되고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우리가 좀 따질 필요가 있다. 그럼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봤을 때 둘의 관계는 수동이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틀렸다. 3번은 아까 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had be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 네, 자, 그런데 had be는 단독으로 쓰여서 이 3번에 대해서는 좀 뭔가 어떤 조치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4번 볼게요. Will you accuse a lady to face her face of smelling bad?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죠? Accuse A of B. Accuse A of B가 눈에 들어왔어야 됐다. Accuse a lady to her face. 전치사니까 괄호 열고 닫고 없애버리세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이죠? Accuse A of B가 눈에 들어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죠? 3번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서 이거는 누군가가 좀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9번에 보도록 할게요. 9번에서는 여기서부터는 가벼워요. 엄청 가볍게 흐릅니다. An ugly old yellow tin bucket stood beside the stove 라고 돼 있어요. 1번의 문법 포인트는 형용사의 순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사실 형용사의 순서를 내는 것도 네, 되게 올드한 그런 문법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출제자분께서 형용사의 어순을 출제를 최근까지는 계속 안 하셨었거든요. 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왜냐면 다들 공무원이 될 거니까 좀 그렇죠. 뭐 실용적인 것들을 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요거 어쨌든 적어볼게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떤 어순으로 펼쳐져야 되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을 한번 잡아드리자면 되게 주관적인 거가 명사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형용사들이 열거가 될 수 있죠. 명사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명사의 성질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관적 정보에서 객관적인 정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의견이겠죠. 의견. 그래서 의견이 먼저 오는 거고, 의견 오고 난 다음에 크기, 뭐 나이, 그 다음에 색깔, 그리고 국적, 마지막으로 재료, 이 순서대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가 올바른 어순으로 되어 있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1번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스탠드죠, 스탠드. 자동사로 준 거죠. 그래서 일형식의 깔끔한 문장이었습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치사구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2번도 한번 보죠. It is the most perfect copier ever invented. 이거 같은 경우도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최상급으로 the most perfect copier를 줬고, 그리고 최상급을 쓸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ever invented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명이 되었었던 모든 커피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여서 최상급을 쓸 수 있습니다. 최상급은 3개 이상일 때 쓸 수 있고 2개밖에 없을 때에는 비교급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she thought that he was an utter fool.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삼형식 타동사 대디아를 이 구조가 되면은 깔끔하죠. 포인트 왓댓이 되고요. 뒤에 구조를 보니까 이 형식의 완전한 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오류가 없죠. 네, 정답은 3번이죠. 확실하게. 됐나요? 자, 넘어가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여기는 엄청 깔끔합니다. 이제 1번부터 봐요. 자, 여기 when crea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구간을 한번 봐주시면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쭉 이렇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People have opportunities to behave in sustainable ways every day. When they get dressed and fashion, when creat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분사 구문인데 여기 주어짐 없잖아요. 그럼 여기 주어가 뭐라는 거예요? fashion이죠, fashion. 그죠? and가 들어가서 절과 절을 이어줍니다. 일단 절이 하나 딱 끊긴 거예요. 새로운 절이 시작되는데 fashion으로 시작을 했어요. fashion when created within a broad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can. 그럼 이 fashion에 대한 본동사가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사 구문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 삽입구다라는 것을 컴마가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ashion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맞다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동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진다면 within a broad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해로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ing가 아니라 pp다 1번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2번, 3번, 4번도 한번 볼게요. socially 부사가 들어가는데 socially responsible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에 쓰면 오류가 없습니다. 3번 remain이라는 이형식 동사 뒤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거라 오류가 없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environment를 꾸며주죠. 사실 선행사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대세 선행사는 복수이기 때문에 A, B, and C 뒤에 스위치로도 이거 복수 동사가 왔죠. 어쨌든 뜻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충분히 environment나 people, process, environment 세 개를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컴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4번 대세 쓰임이 적절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네, 아주 깔끔하게 1번이었던 거죠.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에 1번에 보면은 provide라고 되어 있어요. 자, provide에 쓰임에 오류가 없냐?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처음부터 봐요. Newspaper, journals, magazine, TV and radio and professional or trade publication. 앞에 주어 자리에 어쩌지 and 이렇게 나오죠. 예 또는 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여러 개가 열고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복수 동사로 처리하는 거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further information이 왔어요. information 불가산 명사니까 관사 없고 s 없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아요. 그죠? 자,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that may help interpret the facts given in the annual report or on developments since the report is 하고 여기 끝까지 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을 볼 텐데 that may help interpret the fact 그리고 given이에요. 그럼 이 given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죠? given in the annual report or on developments since the report published 일단 여기까지 누구를 꾸며준다? 팩트를 꾸며줍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해석을 해서 알아요. 자, 여기 정보인데 그 정보는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해석하도록 그 사실은 주어진 사실인데 annual 보고서에서 이렇게 가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given은 팩트를 꾸며주고 있고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3번에 쓰이면 오류가 없습니다. 마지막 since에다가 세모 접속사를 줬고 그리고 주어 동사를 주고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이 아닌 수동으로 가려면 is published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12번부터는 독해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제가 한번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하고 그 다음에 생활영어 문법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그리고 나왔는지 또 문법 부분은 제가 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지는 이해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독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